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여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하나하나 듣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제 이야기 같은 마음에 어느새 열혈팬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된 김에 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한테도 열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보다는 좀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는 정말 성실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랐어요.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셨으니 말 다 했죠. 두 분 다 자수성가하셨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심정도 잘 아셔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평생을 낭비하는 시간 없이 사신 부모님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늘 입버릇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란아,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남의 걸 내 것처럼 탐하고 사면 결국 자기가 돌려받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 당하고 사는 건 안 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성실해야 돼. 저런 말을 부모님들이 곧잘하는 잔소리 정도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며 사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컸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은 저희 집과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어딜 가도 말도 안 되게 자기 권리만 주장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사서 자기가 고장을 냈고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짜로 새 걸로 바꿔내라며 서비스 센터에서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볼 때는 진짜 진상이었을 거예요. 그 일은 제가 서비스 센터에 미안해서 시어머니한테 새 거 사주고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마무리됐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뭐든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격이 나랑 달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서비스가 뭐 딸려 나오는 거 없는지 그것부터 불을 켜고 보기 때문에 저게 재밌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도 있었죠. 한 번은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일본 문화는 준비하지 않은 서비스나 공짜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호텔 프론트에 내려가서 별걸 다 공짜로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진땀을 뺐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도 그쪽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이게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지인 딸이 결혼을 한다며 저희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식사를 뷔페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접시에 잔뜩 음식을 쌓아서 테이블에 놔두고 또 다른 접시 들고 가서 음식 잔뜩 퍼왔는데 저는 먹지도 않았는데 질리는 거 있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은 뷔페에 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적당히 갖다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 다 많이 퍼다 놓는 건 무슨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 너는 어째 그렇게 깨작거리고 있냐? 내가 축의금 낸 게 있는데 그거 뽕은 뽑아야지. 얼른 먹고 더 갖다 먹어라. 저기 음료수도 종류별로 있어. 그것도 다 가져오고. 제가 입맛이 별로 없네요, 어머니. 그리고 이 정도면 축의금 값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에버드는 시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형수, 우리가 더 많이 얻어가야지. 와서 그럼 딱 돈 낸 만큼만 먹어요. 원래 뷔페는 이러라고 만든 거예요.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먹어라 하는 거죠. 평소에 뷔페 안 가봤어요? 뭐 뷔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래도 왔으면 본전 이상은 뽑아야죠. 아, 형은 형수 이럴 때 안 답답해?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냐?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무슨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살아준다 이런 거 같잖아요. 결혼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할 만큼 한다고 시댁 가족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시어머니가 부르는 행사는 빠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요. 하긴 남편은 제 기분을 알아줄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접시를 비우기 바쁘게 또 일어나서 음식을 잔뜩 담아오는데 평소에는 많이 먹지도 않는 사람이 이럴 때 먹으려고 일부러 덜 먹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가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 없어서 남편이 낯설기도 했고요. 결혼식 뷔페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남편의 본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랑 마트에 갔을 때 군만두며 피자며 고기며 종류를 가리지 않고 1+1을 집어넣으면서 홍보 직원들한테 더 달라고 때를 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 집안 본 모습 같다는 생각에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억척스럽게 살지 않아서 이게 낯설게 느껴지나 하며 저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려고 애를 썼죠. 같은 대한민국에 산다고 집마다 다 문화가 같겠어? 우리랑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는데 남편은 기어이 밤에 배탈이 나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저는 그 새벽에 편의점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약을 사느라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게 아무리 본전 뽑는다고 무조건 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적당히 했어야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미란이 너 때문이잖아. 네가 많이 안 먹으니까 네가 먹을 양까지 내가 챙기느라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무조건 넘치게 먹었다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발끈하며 자기가 탈난 걸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본 모습은 연애할 때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인간은 자기 돈 쓸 때는 절대 비싼 걸 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할인 행사에 쿠폰이 있어도 그건 자기 쓸 것만 샀고요. 집에서 같이 쓸 거는 탁자 하나도 제일 싼 것만 사서 결국에는 너무 물건이 후져서 버리고 제가 다시 사곤 했죠. 제가 무조건 싼 걸 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값을 하는 물건이면 저도 좋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물건들만 야무지게 할인 쿠폰에 카드 할인 여러 가지 해서 저렴하게 좋은 걸 사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게다가 제 돈으로는 뭐든 거창하고 비싼 것만 샀으니까요. 에어컨하고 냉장고를 살 때도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돈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괜찮은 브랜드 걸 사자고 했죠. 이건 처음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유명한 회사 거라서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 여기 이게 비싼 성능인데 가격도 더 괜찮고 쓰기도 편할 것 같아. 리모컨도 간단하고. 미란아, 너 이런 거 살 때 궁상 좀 떨지 마. 집에 놓는 큰 가전제품은 집에 오는 손님들도 다 보는데 제일 유명하고 비싼 걸 놓아야 좀 가오가 서지 않겠냐? 쓰다가 불편하면 중고 내다 팔아도 돈도 더 받잖아. 나는 여기 이 브랜드 아니면 안 살 거야. 난 타협 못해.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무작정 고집을 부렸고 제가 그래도 망설이고 있으니 제 카드를 획 채가서 자기가 직원한테 가서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편은 집에서 쓰는 물건들은 전부 제 카드로 당시 제일 비싼 것만 샀죠. 자기 돈으로 산 건 침대 옆에 놓는 스탠드나 토스터 정도였네요. 나머지는 다 자기 혼자 쓸 거였고요. 이 남자가 지 혼자 쓸 것만 괜찮은 걸 샀다고 몇 번씩 말하는 게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점점 잊어버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당시에는 제가 이 남자랑 평생 살 거고 이것도 성격 차이라면 서서히 맞춰가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남편한테 끌려다니며 비싼 걸 전부 제 돈으로 샀어요. 시어머니 역시 백화점에 살 게 있으면 저를 꼭 불렀고 저를 짐꾼 취급하면서도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자기 돈 주고 사는 거요? 그거 동네 마트에서 팔아도 할인 행사 안 하면 절대 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댁 동네에 있는 시장을 가보고 느낀 건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도 시어머니를 좀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요즘은 시장도 거의 정찰제이고 카드 받는데 자기는 1,000원, 2,000원도 카드 계산하려고 들면서 꼭 뭐 하나씩 더 얹어달라고 하니 누가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간섭할 일 아니니 저는 제 할 일만 했죠. 옆에서 장본거 들고서 시어머니 따라다니는 거요. 제가 그렇게까지 멍청하게 굴었던 건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만 그렇게 안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한테도 얘기를 잘하면 차차 바뀔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면 되니 굳이 시어머니 살림에 제가 끼어들어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결혼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랑 같이 갈 데가 있다며 찾아오셨어요. 뭐가 되게 급해 보이셔서 따라 나섰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백화점 할인 행사장이었어요. 예, 여기가 1년에 한 번도 세일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만 딱 3일 한다잖니. 내가 여기 옷하고 가방 꼭 사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엄두가 안 났거든? 근데 세일한다는 거 보고 눈이 번쩍 떠지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너랑 가야겠다 생각한 거야. 어머니, 근데 여기 세일해도 비쌀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거 브라우스 하나 가격이 다른 데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싼 거야. 아무튼 얼른 골라야지. 저기 사람들 봐라. 좋은 물건은 금방 빠지게 생겼어. 그러더니 저도 밀치고 다른 사람들도 밀치고 억척스럽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막 꺼내는데 저는 그걸 보기만 해도 질려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시어머니가 재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자기 사고 싶은 걸 막 손에 쥐고 가는 걸 보니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산대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얘 새아가, 나 다 골랐다. 이리 와라.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니한테 갔죠.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며느리인데 얘가 다 계산할 거예요. 얘한테 말하면 돼요. 저는 직원이 말해주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카드로 결제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결제하는 걸 보자마자 물건은 다 저한테 떠넘기고 다른 데를 구경한다며 벌써 혼자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명품이 세일을 한다고 얼마나 싸겠어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전부 사버리니 이거는 세일하는 의미도 없게 제 카드로 엄청난 돈이 나가겠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거 다 내가 못 내겠다. 결제 취소하고 저랑 어머니 카드로 나눠서 하든지 하자. 그런 말도 못하고 쇼핑백들을 들고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얼른 따라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할인 안 하는 매장에서는 일절 사지 않고 이것저것 해보기만 하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얘, 이거 너무 이쁘지 않니?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정말 괜찮다. 나는 언제 이런 거 사보나? 하는데 저는 그저 빨리 집에만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 어느 것도 사줄 것 같지 않자 시어머니는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음에 저기 세일 한번 한다는데 그럼 그때 나와 봐야겠다. 근데 세일 때 내가 골라놓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찜해둔 물건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맛을 다시며 아쉽게 돌아섰어요. 그렇게 쇼핑을 다 마치고 백화점 앞에 택시가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타고 물건을 싣고 나니 문을 탁 닫고 저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디서 덤탱이를 써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제 마음이나 잘 달래고 넘어가자 싶어서 백화점 안 카페에 가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며 분을 삭히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따지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남편하고 시댁이 그 후로도 저를 호구잡는 일이 계속됐거든요. 아니, 시어머니만 그러면 나이도 많고 구식이라 사고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남편까지도 저한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되면 할인 쿠폰 없으면 카페도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제가 돈 낸다고 하면 어디서 비싼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은 잘도 찾아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계산할 때에는 할인 쿠폰 있는 데를 가겠다고 했죠. 야, 어쩌다 한 번 가는 건데 꼭 그렇게 할인 쿠폰 되는 데만 가려고 하냐? 오빠도 꼭 할인 쿠폰 있는 데만 가면서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저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괜히 기가 죽어서 남편이 가자는 비싼 브런치 카페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싼 음식을 먹으며 낄낄거리고 농담을 했지만 저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 이 사람은 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하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보니 결혼 전 남편하고 커플로 샀던 손목시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비싼 거라서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너무 갖고 싶다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샀던 거였어요. 저한테 그 손목시계 세트는 나름 남편과 제가 커플로 앞으로도 쭉 이어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다른 데 두었나 싶어 열심히 찾아봤죠. 하지만 아무리 집을 뒤져도 손목시계 세트가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자 저녁쯤이 돼서야 남편은 배를 긁으며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뭘 찾길래 그렇게 하루 종일 뒤져? 뭐 때문에 그래? 우리 커플 손목시계 있잖아. 그거 원래 내 화장대 왼쪽 보석 케이스 위에 뒀는데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아, 그거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았는데. 뭐? 뭐라고? 그걸 팔았다고? 그건 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브랜드 값이 있어서 그런지 꽤 돈 받았어. 내가 요새 용돈이 좀 쪼들려서 그걸로 해결했지. 그거 오빠가 사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내가 다른 거 쓸 거 안 쓰고 산 건데 그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었어? 커플된 기념으로 사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우리 결혼했잖아. 더 좋은 시계도 있고 이제 그거 뭐 더 필요해? 잘 하지도 않는데 너도 안 하고 다니잖아. 야, 내가 그거 돈 잘 받아서 용돈으로 잘 쓰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좀 좋게 생각해. 뭐 그런 거 갖고 징징대. 남편한테는 저희의 추억 같은 것도 안중에 없어 보였어요. 그저 그게 자기한테 돈이 되면 장땡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연애할 때 저보고 사달라고 졸라서 샀던 것들을 이래저래 많이 없앴더라고요. 아마도 커플 시계처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겠죠. 시어머니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갔는데 처음 보는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 반지 처음 보네요.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 내 5만원짜리 실반지 24K라고 속여서 친구랑 바꿨잖아. 너무 잘했지? 이게 내 손가락에 있으니 이렇게 이쁘지? 아무 손에나 있으면 이뻐 보이겠니? 보석도 이게 다 주인이 있는 법이야. 그 반지 자체가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반지를 24K라고 속여서 큐빅이 예쁘게 박힌 고급스러운 반지를 자기가 갖다니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거기에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어우, 잘했네. 엄마, 저번에 미란이랑 백화점 가서 샀던 가방 있잖아. 그거 요새 팔면 돈 더 받는데. 어머, 그래? 당장 팔아야지 그럼. 어디서 그렇게 팔아? 내가 가르쳐줄게. 일단 내가 핸드폰으로 앱을 열고 이거 사진 찍은 걸 여기다 등록하면 돼. 제가 옆에 있는 것도 잊어버린 것처럼 남편과 시어머니는 머리를 맞대고서 가방을 비싸게 팔겠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완전 빈정상해서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따졌어요. 오빠랑 어머니는 왜 내 돈 주고 산 걸 자꾸 그렇게 팔아? 그럴 거면 왜 사달라고 한 거야? 아니,
어머니는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할인한다고 무조건 나 데려가서 결제하게 만들더니 그걸 판다고? 야, 일단 사줬으면 그 사람 마음 아니냐? 네가 돈 냈다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간섭하려고 해? 그건 아니지. 그리고 엄마가 그 가방 하나만 파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 그렇게 저희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짜증을 내며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왜? 뭐 때문에 오자마자 전화야? 너는 뭘 그리 성을 내니?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도 못해? 아니, 나 다음 주에 여행 가잖아. 새애기가 저번에 사준 옷 중에 하나 10만 원 얹어서 팔아먹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여행 갈 때 딱인 옷인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요새 새애기 기분 어때? 걔가 요즘 좀 분위기 딱딱해서 백화점 가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별일 없지?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이 두 사람한테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에 너무 속상하고 남편 놈이 보기 싫더라고요. 정 떨어진다는 말이 뭔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그때 막 저는 임신을 해서 초기였고 몸 관리도 잘 해야 했기에 마음을 다스리자는 생각하며 좋게 마음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전처럼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돈을 써주고 싶지는 않았죠. 제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안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음에도 점점 냉정해졌고 저희는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제가 그때 한 가지 희망을 가졌던 건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고 친손주인데 이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첫손자가 태어났다며 온갖 것을 다 해줬는데 시어머니는 세일하는 기저귀 한 박스 보낸 게 다였어요. 게다가 무슨 수입 제품이라며 큰소리 떵떵 치며 신생아 옷을 사왔다는데 저는 그런 브랜드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옷이 너무 조잡하고 천이 별로여서 아이한테 입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중국산 짝퉁이었어요. 제가 꼭 비싼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속상했던 건 첫 아이 태어난 선물에 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싼 걸 사서 보낸 거, 그거였어요. 그리고 저렴해도 괜찮은 물건 사면 안 되나요? 꼭 무슨 브랜드를 바라는 게 아닌데 왜 짝퉁을 사주냐고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왔을 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첫 손주인데 어떻게 짝퉁을 땡땡 브랜드라고 속이세요? 어머니는 항상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것만 사시면서 제 자식한테는 어떻게 이러시는 거예요? 너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아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 아니야. 키울 때 절약하고 경제관념 확실한 애로 키우려면 이렇게 저렴한 물건 사서 키워버릇해야 돼.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애 인생이 바뀌는 거야. 나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대드냐? 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아껴 쓰는 걸 가르쳐야지. 그럼 어머니는 오빠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래요? 비싼 건 죄다 다 제 돈으로 사고 자기 돈을 일절 안 쓰고 같이 사는 와이프인 저한테도 인색하게 구는 거, 그게 어머니 교육 방법인가요? 저는 그런 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 이 옷 안 입힐 거고요. 어머니가 사온 할인 행사 제일 싼 제품 기저귀도 안 쓸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제관념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셨죠? 저도 앞으로 더 경제관념 철저하게, 앞으로 어머니 용돈이나 어머니한테 쓸 건 다 오빠 돈으로 하겠습니다. 제 돈에서 나가는 거 일절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키워야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가 끝났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서러운데 정말 너무 속상했고 괜히 결혼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열받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모들이 돈을 모아서 저한테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아이 태어나고 필요한 거 사는데 보태라고요. 그런데
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딱 그 3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돈을 인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 통장과 저와 남편의 공동생활비 통장의 비번이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 때 제가 비번을 정했으니까요. 그걸 혹시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웠죠.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제 통장에서 돈을 뺐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아주 태연하게 그렇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앞으로 민준이 봐주신대. 그러니 한 달에 300쯤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해? 그리고 돈을 줄 거면 오빠 통장에서 주지 왜 내 통장에서 뽑아? 내 통장 비번을 왜 눌러보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어요. 아이 깜짝이야. 나 귀 안 먹었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야, 나 돈 없어. 그리고 애 키우는 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네 돈으로 해야지. 너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어? 막 나가자는 거야? 뭐? 뭐? 막 나가는 건 미란이 너잖아. 어디다 대고 너야?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가 온다며 방에도 안 들어오고 거실에서 잤고요. 이대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트럭을 불러서 제 카드로 결제한 비싼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을 전부 빼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택시를 불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저와 아이를 보던 친정 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집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휑해? 아무것도 없잖아.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있냐고? 남편의 고함이 핸드폰 밖으로 들렸는지 뒤에 있던 아빠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자네는 자네 아들 낳은 아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맞아? 이제 조리원 나와서 겨우 몸푼 애한테 할 짓이야. 그리고 우리 딸한테 들어온 300만 원 찾아서 자네 어머니 줬다며 미란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나 그동안 자네랑 자네 어머니가 미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나는 적어도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하고 가구들은 둘이서 반반 나눠서 낸 줄 알았어. 근데 미란이가 다 했더군. 온갖 비싼 물건은 죄다 미란이 카드로 쓰고 미란이는 그거 갚느라 자기는 돈 한 번 못 써보고 말이야. 이보게, 나는 그런 사회 필요 없네. 내 딸이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닌데 내 딸을 호구 취급하는 그런 집안에 왜 둬야 하나? 자기 마누라 하나 못 챙기고 지 엄마하고 똑같이 노는 놈을 뭘 믿고 내 딸을 맡겨? 다 필요 없네. 자네 갖고 단단히 하고 있어. 아빠의 추상 같은 호령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는 아예 우리 다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돈이 이번에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300만 원 받은 건 그냥 받은 거 아니고 애 돌봐줄 값이에요. 그리고 미란이한테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 민준이 명품 옷이라며 중국산 짝퉁 사다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들 때부터 경제관념을 잘 심어줘야 된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는요, 자기 마누라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 빼서 지 엄마 주는 그런 경제관념은요, 남의 뒤통수 치는 관념이에요. 그리고 언제 저한테 아예 봐준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아는데요. 그 돈으로 쇼핑이나 하시겠죠. 그리고 친구들 속여서 비싸게 팔아먹고요. 안 봐도 다 보이네요. 저 그런 경제관념 가진 집안에서 우리 아들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 미래 망치기 싫다고요. 아니, 난 분명 사돈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네가 대답하냐? 아무튼 그래서 네가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되게 호랑말코 같은 아들놈하고 우리 딸 더는 같이 못 둬. 내가 이혼시키고 말 거야. 이 못된 여편네야.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고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서 머뭇대더니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그래도 이혼은 아니죠. 앞으로 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저희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지금 아이 낳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 조절 안 돼서 그런 거니 제가 잘 타일러서 같이 잘 살겠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가 남편 머리에 확 퍼부었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우리 미란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 너 같은 놈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내 딸 저런 인간들 때문에 속 썩었을 생각하면 속 터져. 너 우리 집안 정신적으로 피해 입힌 것까지 싹 다 갚을 준비나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저한테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게 있어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과 아래 위층에서 다 나와서 저 애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건 다 상관없었어요. 야, 네가 내 카드 아니면 비싼 가전제품은 하나도 안 사고 고작 침대 스탠드나 사놓고 생색내고 결혼 전 커플 시계 사달라고 지가 졸랐던 것까지 나한테 말 안 하고 팔아서 지 용돈 쓰고 네 엄마는 나 백화점에 무작정 끌고 가서 명품 브랜드 할인한다고 싹쓸이 하다시피 산 다음 친구들한테 웃돈 얹어서 팔고 그래놓고 자기 손자 태어나는데 경제관념 길러야 한다고 제 일상 기저귀에 짝퉁 옷 사다 준 게 어디가 오해냐? 그게 내 감정 조절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까? 저기요, 이 인간들이 그래놓고 제 통장에서 이모들이 아이 축하한다고 보내주신 돈 300만 원 몰래 빼다 지네가 꼬불 쳤어요. 이게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랑 상관 있나요? 감정 조절 안 될 만하지 않아요? 야, 이 쫌팽이 같은 새끼야. 너는 네 돈만 절대 안 쓰는 절대적 절약하면서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 너 진짜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제가 정말 마대자루라도 들고 한 대 때릴 기세를 보이자 남편은 사람들을 해치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방의 경치 좋은 데에 사시는 이모 댁으로 가서 아들과 함께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 사이 아빠와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 대신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이 봉사다니고 좋은 일 많이 한다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순둥이라고만 생각했는지 마음대로 하라며 큰 소리 쳤다는데 이혼 서류에 저한테 돈 쓰게 했던 증거자료며 주변 사람들 증언까지 싹 다 준비해갔더니 손을 달달 떨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상을 지었다더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남편은 꼼짝없이 이혼 소송을 해야 했죠. 저희가 살던 집은 엄마가 대신 부동산에 가서 내놓았어요. 엄마는 주말에 제가 있는 이모네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랑 미리 말한 건데 너 좀 진정될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좋겠다. 너 서울에 있으면 저 인간들이 또 너 찾아오고 괴롭힐 것 같아. 집은 아빠랑 내가 알아서 처분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누라를 우습게 하는 인간이 있지? 최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다. 이게 뭐 엄마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래도 인생 더 산 내가 잘 알아보고 너를 말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 우리 민준이 정말 잘 키울 거야.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 않게 바르게 키울 거야. 그렇게 저는 단단히 다짐했고 엄마도 힘 닿는 만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하게 느꼈죠. 결혼해서 친정 식구가 얼마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참 쓸쓸하겠다고 절감했고 그래서 식구가 적거나 부모님 돌아가신 친구들한테 마음에서 깊이 연민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이모네에서 아들과 있는 동안 부모님은 집을 팔고 부모님 집과 가까운 데에 저희가 살 만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와 아들은 이혼 소송이 끝날 무렵에야 서울로 왔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위자료를 안 내려고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책 잡힐 일을 한 게 없는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통할 리 있겠어요. 그 인간은 마지막까지 정말 비열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소송에서 지고 저희 집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게 됐어요. 남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자기한테 거짓말했다고 화를 내며 소송하겠다고 했고 그 바람에 남편은 2중 3중으로 돈이 깨지게 됐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아주 자기 잘난 척만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이혼해도 민준이 아빠는 나야. 너 민준이 똑바로 키워.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보세요, 최민준 씨. 진짜 영화의 유명한 대사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너나 잘하세요. 네? 네가 민준이를 보러 와? 절대 안 될 말이지. 너란 인간이 어떤 구실로 또 돈 뜯어내려고 애한테 상처 줄지 너무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이모들은 가만히 있겠니?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야, 너 내가 머리 나쁘다고 지금 욕하는 거야? 이혼했다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너는 같이 살 때도 나한테 막대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리고 너 머리 나쁜 건 아나 보다. 진짜 끔찍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알았냐? 그렇게 헤어진 게 벌써 4년째네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남편 놈은 우리 집 근처에 찾아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무서워서 못 그럴 거예요. 저희 아파트 바로 건너편 단지에 부모님이 사시거든요. 아이는 부모님과 이모들 또 다른 친척들 사랑 받으며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일을 겪고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도 있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제 앞에 있는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이러다가 좋은 인연 있으면 만나면 되죠.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